네, 인간 활동의 전 영역을 통괄하는 통제센터, 바로 뇌인데요. 따라서 이 뇌를 잘 활용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이 우리 건강과 또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바로 열쇠입니다. 국민주치의 윤방부의 건강한 세상, 오늘은 인간 생명과 건강의 주축이 되는 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건강한 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윤방부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어떤 사람들은 당신 말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건강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마 누구든지 공통으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겠죠. 네. 그러면 우리 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손도 있고, 얼굴도 있고, 심장도 있고, 근데 이것도 둘로 갈려요. 어떤 사람은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심장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의사를 볼 때에 사실은 이 머리가 우리 생사의 그 결정판이에요. 머리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에서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해요. 웃는 거, 말하는 거, 뛰는 거, 심장 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가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흔히 어디 가다가 돌멩이가 떨어지면 다 머리부터 감싸죠. 네.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이 머리라는 게 이게 참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어나면 20살까지만 왕성하다 점점점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 생기고 이러다가 인생 끝나잖아요. 네. 이 뇌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신체 기관은 다 그런데 뇌도 그렇습니다. 뇌를 얘기할 때 140억개의 세포가 있어요. 뇌세포가.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뇌를 구성해서 그 뇌의 기능을 해서 우리가 말하고 기억하는 걸 다 되는데 20살이 되면 그때부터 하루에 10만 개씩 죽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느리 죽고 하는데 네. 빨리 죽고 느리 죽고는 개인의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쓰는 140억 개 가운데 40% 정도 그만 우리가 써요. 그래서 자연히 어떻겠어요, 사람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 주름 들듯이 뇌도 나이가 들면 점점 뇌세에서 기억력도 잘 안 나고 구별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자연히 그 뇌에서 조절하는 우리 눈, 심장, 팔 다 자연히 폐쇄할 수밖에 없죠. 네. 소위 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뇌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우리 몸의 모든 거다. 소위 우리 몸에는 뇌 속에는 12신경이 있죠. 중추신경이라는 말씀 들어봤지? 네. 네, 그 중추 1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 맡아라. 그럼 냄새 맡고 봐라. 보고 들어라. 이 모든 게 뇌 속에 있는 12신경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야말로 우리에게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뇌는 또 우리가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괜히 혈액형 가지고 사람이 어떠니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전부 다 거짓말인데. 난 A형이야. 그리고 자기는 어떻다 그러고 난 B형이야 그러면서 그 혈액형 그건 전부 다 근검형. 이 뇌 가지고도 그래요. 난 우뇌를 많이 쓰는 사람이야. 나는 또 왼쪽 뇌를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의사가 볼 때는. 그러나 또 재미있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제가 뇌의 모양을 지금 그려놨어요. 네. 그려놨는데 이 뇌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호두 아시죠? 네. 호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호두 드립다 먹어도 돼요. 왜냐면 머리 좋아진다고. 아무리 먹어봐야 좋아질 거 없어요. 무슨 얘기는. 그래서 나는 호두를 먹지 말고 머리에다 문지르라 그래요. 농담으로. 그럼 좋아질 거라고. 꼭 호두처럼 생겼어요. 네. 이 보시면은 소뇌라는 게 있고, 소뇌가 작은 뇌라는 거예요. 그 대뇌, 큰 뇌라는 거예요. 그게 소뇌와 대뇌가 있어요. 중간뇌가 있는데 이 소뇌라는 것은
그 꼭 요렇게 생겼어요. 저 도마도에 뒤집어놓은 모양처럼 생긴.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밸런스를 유지해줘요. 그게 비실비실하고 밸런스가 아니고 소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대뇌에서 거의 모든 거래요. 감각, 느낌 이런 거다. 이제 또 대뇌를 나눌 때 보면은 뭐 저 중간뇌니 숨골이니 뭐 이렇게 나누지만 그렇게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뇌, 그다음에 소뇌. 나머지 뇌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안 하셔도 좋아요. 기억하려면 골치 아파요. 이름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뇌인데 이 뇌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동의하세요, 이제? 네, 그렇지. 동의하셔야 돼.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뇌 가운데 우리가 좌뇌, 우뇌를 또 얘기 드리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우뇌는 굉장히 종합 능력, 시공간 영역, 직관, 추상적, 감상적. 좌뇌는 거꾸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개인에겐 다 비슷해요. 이건 생물 교과서기처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는 뭐 어떻고 바른손잡이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양손 다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 뇌의 발달에 대해서 왼손은 바른 쪽이 지배하고 바른손은 왼쪽이 지배해요. 뇌는 거꾸로 지배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한쪽이 얼굴이 찌그러졌다, 그 바른 쪽이 그러면 왼쪽이 고장난 거예요. 또 얼굴 왼쪽이 찌그러졌다, 그건 바른 쪽이 고장난 거예요. 그 다리가 왼쪽 다리가 이게 중풍이 와서 걷지만 이거 바른 쪽에 뭐가 문제 생겨요. 거꾸로 우리가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소위 뇌의 전체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 뇌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느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밥 먹으니까 활동하듯이 뇌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먹고 사는데 뭐가 필요해요? 핏줄이 필요하죠. 이 핏줄이 있어야 영양분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여기 목을 만져보시면은 경동맥이라는 게 있죠. 경동맥.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척추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떡 나와가지고 여기서 합해가지고 뇌로 올라가요. 그 뇌는 이렇게 깊은 곳으로 핏줄이 들어가는데 양쪽으로 해서 올라가요. 그 뇌 속에서 이렇게 뇌 가운데서 꼭 저 요런 그 서클을 만들어 로타리처럼. 그래서 그래서 이 뇌가 바른 쪽 가고 왼쪽 가는데 이게 만약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기능을 못 하겠죠. 근데 뇌는 여기 핏줄이 뭐 큰 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도 안 보이는 그야말로 저희 모기 눈알 나 본 적도 없어요. 모기 눈알에 수천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핏줄로 쫙 들어서 있어요. 뇌가 열어보면.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영양이 공급되고 산소가 나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막히게 되거나 그게 터지거나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소위 뇌졸중증, 중풍, 치매, 뭐 건망증, 또 뭐 이런 모든 게 그 핏줄의 작용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왜? 그 핏줄이 고장나니까 그것 때문에 먹고 살던 뇌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역할을 못해요. 우리 뇌라는 거 가만히 보시면 말을 조절하는 그런 부위가 있어요. 또 우리 보는 거를 조절하는 거, 또 느낌을 조절, 이런 게 다 핏줄이 여기 막히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3,000명 뇌를 사진을 찍어봤어요. MRI라고 뇌 자가공명장치라고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찍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40% 이상의 40세 이상의 60%가 전부 다 뇌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있어요. 좀 젊으시니까 없을지 모른다. 난 없습니다. 와보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뇌의 상처난 부위가 어디 위치냐에 따라서 달라요. 중요한 부위가 문제되면 그 사람 문제가 있고 그냥 괜찮은 부위 수만에 생겨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뇌는 바로 그런 그 핏줄이 되는데 그러면 뇌에 핏줄 갈 때 또 먹여 살리는 물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따가 좀 드릴까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신경이 움직이게 한 물질 그걸 아세틸콜린이라고 그래요. 쉬운 말이 아니죠. 아세틸콜린 뭐 이런 물질들 또 뭐 저 신경 전달 물질 뭐 신경 세포 뭐 또 거기에 또 들어가는 게 우리 먹는 그 밥 탄수화물이죠. 또 단백질 있죠. 계란 그다음에 지방 소위 말해서 뭐 고기 지방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우리 뇌를 살려주는데 그게 들어가려면 이 통로가 좋아야죠. 그게 바로 핏줄이에요. 그래서 뇌 그리고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은 여러분들의 뇌를 아주 이 대형 스크린으로 자기 걸 볼 수가 있어요. MRI라는 걸 찍으면은 여러분 뇌 속이 그냥 어떤 사람은 잘생긴 줄 아는데 보면 행편없어. 뇌 모양 이쁜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게 내 뇌예요 이렇게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뇌거든요. 보면 아주 근데 이걸 MRI를 얘기할 때 소위 자가 공명 장치인데 이거는 많이 찍어도 괜찮아요. 이건 방사능이 아니에요. 찍으면 이제 이걸 갖다 찍는데 그것도 기계가요. MRI 찍는 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게 포니부터 벤스까지 있어요. 그냥 똑같은 거 아니에요. MRI 찍으셨어요? 네, 찍었어요. 가져와 보면 아주 좀 영상이 낮은 거. 왜 형님 이렇게 비싸나요? 비싸니까 비싸지 그러면. 다 똑같지가 않아요. MRI 기계가 다 성능이 다릅니다. 최고의 성능 가진 것은 이제 좀 더 화상이 아주 좀 더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뇌 속에 다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 뇌 구조를 얘기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아이고 저 뇌가 왜 이렇게 내가 나빠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뇌 나빠지는 건 저쪽 늙으면 다 나빠지죠. 근데 병만이 생기면 다 나빠지죠. 근데 사실은 이 스트레스가 뇌를 아주 망가뜨리는 주범 중에 하나예요. 그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에게 또는 스트레스가 있는 그 동물의 실험을 해보면 이게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이 신경절절 이렇게 꼼짝을 안 해요. 신경세포가 꼼짝을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뇌가 빨리 상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스트레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언젠가 말씀을 드릴 게 있으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해도 우리 스트레스와 같이 사는 인간이에요. 내가 아기를 받아보면요. 처음에 아기가 나올 때 엄마 뱃속을 들을 때 그냥 그 엄마 뱃속 산도에서 나올 때 막 쪼이게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뭐 어머니들도 아프잖아요. 애도 얼마나 눌리겠어요. 이 찌그러져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말이지. 그리고 나오면서 운다고요. 우리가 엉덩이 때리니까 운단 말이에요. 그 벌써 그때 고통이 시작해요. 스트레스. 그리고 죽을 때 어때요? 내가 볼 땐 모든 사람들이 사망할 때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그걸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그래. 그래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시작해서 스트레스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대신 긍정적으로 하고 이걸 어떻게 덜 스트레스가 오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온갖 소리 다 있어요. 그래서 난 항상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라는 건 그 무슨 뭐 음식을 먹거나 또 뭐가 조금 조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추장 들은 거 풀어 먹으면 좋다 그래요. 내가 말로 먹으라 네 그럽니다. 말로 드시라고. 어떤 사람은 뭐 먹으면 좋다. 물론 물질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때 소개 좀 한번 드릴게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그런 약이나 음식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개인이 살아가면서 인생관을 가지세요. 어차피 인생은 스트레스로 왔다 스트레스로 가는데 그거 뭐 신경 쓰느냐. 그리고 살다 보면 슬프게 행복하고 막 그렇게 막 밑에 즐거웠던 것도 어떻게 돼요? 지나가죠. 또 막 죽고 싶어서 뛰어나갔다 한 것도 지나가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그저 다 지나간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 이런 철학 가지고 지내시면 됩니다. 그래 이 기억력이라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뇌 속에는 해마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해마. 해마가 뭐냐면 저 바다에 사는 용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뇌 속에는 그 시상하부 요 바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푹 튀어나오는 것이 있죠. 그 해마예요. 저게 이제 저렇게 실제로 짝 찍어보면 진짜 해마의 모습으로 있어요. 저기서 기억력과는 모든 걸 조절을 해요. 소위 말해서 인지기능이라 그래요. 인지기능이라는 건 넓은 의미입니다. 인지기능은 기억력, 또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주의력, 시공간 능력, 이런 걸 다 인지 능력이라 그래요. 그 인지 능력을 조절하는 게 바로 해마예요. 그래서 해마 위하셔야 돼요. 근데 위하는 방법이 뭐냐? 이따 또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사실 위하는 방법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 해마가 중요해요. 해마가 고장나면 치매가 되는 겁니다. 또 해마가 고장나면 완전히 기억력이
엉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치매는 뭐냐? 기억력 포함해서 인지기능 전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기억력, 판단력, 주의력, 문제 해결 능력, 집중력, 시간, 공간력, 이게 인지기능인데 건망증은 기억력만 없어져요. 그리고 인지기능은 전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건망증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겁니다. 기억력은 나빠지는데 왜 나빠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 또 나이가 드니까 적어돼요. 자, 그래서 이 기억력, 이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인지기능 능력 하는데, 자, 두 부부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하고 부인이 사는데 남편이 부인한테 여보, 그 우유 한 병 가져와 냉장고 속에 그랬어요. 근데 부인이 갔다 오더니 맥주 하나를 떡 갖다 놔요. 그러니까 남편이 땅콩은 안 가져와? 어떻게 생각해? 서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이거는 저 건망증이보다는 치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증인지 장애입니다. 근데 건망증과 치매가 어떻게 구별하냐면, 자, 어디 가서 짜장면 먹었어요. 어느 식당 가서. 뭐, 저 동루라 그럽시다. 갔는데, 아니, 내가 뭘 먹었지? 어제 우리 갔잖아. 뭐 먹었지? 이렇게 되는데, 야, 짜장면 먹었지? 아, 맞다. 기억이 나요. 치매는 뭐냐면, 그 중국집 간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게 치매와 건망증이에요. 그래서 이 치매와 건망증, 그러니까 건망증이 있다고 치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건망증과 치매의 중간이 딱 있어요. 이게 경도인지장애라는 거예요. 건망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치매는 어떠냐면 인지기능 장애가 없어지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뭐 주위로 물건 이름도 몰라요. 네? 그냥 그러고 치매는 살아가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죠? 근데 인지기능 장애, 경도인지장애 뭐냐면 조금 치매가 왔는데 일상생활은 지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누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애기 엄마, 누구 엄마한테 내가 오늘 전화 좀 해달라 그래. 알았어. 그러고 잊어먹었어요. 이거는 경도인지 장애예요. 뭐 생활하는 지장은 없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맥주 가져와 하는 거, 그 경도인지 장애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는데 둘이 부부가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먹으려. 근데 우유 가져와 했더니 맥주 갖다 주고 그럼 땅콩 한 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경도인지 장애.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는 뭐냐면 기억력, 건망증은 기억력만 나가는 거지만 그 기억력 특히 최근 거 나가지만 이 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라는 것은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인간은요, 나이가 들면 1년에 2%씩 치매로 바뀌어요. 근데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은 1년에 8 내지 10%씩 인지가. 그러니까 이런 경도인지 장애는 8년 이내에 거의 100% 치매가 와요. 그래서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어떤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이런 사람 꽤 있죠. 어떤 사람 멀쩡하고 어떤 때는 이상하고 뭐 이런 거다. 바로 그게 소위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자, 이제 그 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좀 그래도 피할 수 있는 건 피하면은 뇌가 덜 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하는 게 뭐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스트레스를 조심하셔야죠. 스트레스 예방법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뇌를 다치지 않게 해야 돼요. 왜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선수, 또 옛날에 우리 권투 선수인데 김득구라는 선수, 또 이런 사람들은 뇌를 하도 많이 다치다 보니까 결국 뇌가 핏줄이 터지고 망가지게 돼서 나중에 뇌에 관한 병을 앓게 돼요. 물론 기억력도 별로 없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좀 말씀드렸으면 우리 몸의 병, 특히 성인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또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조심할 거면 술, 담배. 뭐 술, 담배는
그 술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뇌세포를 직접 갈겨가지고 뇌세포가 저 기능을 못하게 해버려요. 네? 담배도 마찬가지고. 특히 여성인 경우는 이 술 먹는 경우에 남자보다 훨씬 그 뇌를 상하게 하는 율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 뭐 25%가 높다 그러는데 MRI 사진이에요. 이렇게 주름이 이걸 왜 주름이라 그래요? 근데 똑같은 경우라도 이렇게 좀 성기성기 이렇게 좀 그 주름이 성기성기 이 여자 거고 좀 조금 더 이렇게 자주 있죠? 이 남자 거고 같은 술 담배를 하더라도 여자는 이렇게 더 심하게 이 뇌 주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매는 거의 이게 없어요. 이런 게 다 MRI를 찍어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 그 뇌를 그런 대로 조금 덜 상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뇌 건강을 위해서 피해야 될 것들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럼 반대로 저희가 또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평소 그 박사님 얘기하셨던 그 뇌를 건강하게 하는 뇌 건강 10계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게 10계명이 하도 유명하니까 10계명이라고 나도 이거 산에 올라가서 받은 거예요. 근데 자, 뇌 건강 10계명 첫 번째 우리 얘기하면 편지나 일기 같은 걸 써라. 이거는 참 좋은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 얘기할 때마다 꼭 이 뇌뿐이 아니라 인생을 풍부하게 쓰는 뇌나 또 뭐 읽기. 나는 시를 쓰라 그래요. 시를 쓰게 되면 왜냐하면 사람이 어린애처럼 변해요. 순수해지고. 그래서 그 편지를 쓰거나 시를 쓰거나 또 읽기 이런 걸 주로 해라. 읽기도 가능하면 소리 질러서 읽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뇌가 트레이닝이 되고 또 뇌에 더 좋은 물질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첫째는 편지나 일기 등 글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자주 듣거나 또 자주 하거나 그래서 저 음악은 그거 참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를 위해서도 음악이 제일 좋은데 그 음악을 어떤 걸 좋아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 도로들 좋아해도 좋고 트로트라 그러나 뭐 팝송을 좋아해도 좋고 또 눈 감고 인상 쓰면서 클래식 좋아해도 좋고 뭐 군가 좋아해도 좋고 하여튼 음악을 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음악을 듣고 그렇죠? 음악을 들을 때는 상상을 하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끔 보면 노래 듣고 막 울더라고. 그 사람 좋아질 거예요. 기분이 쫙 카타르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 아니 본인이 연주도 해봐라. 가능하면. 그러니까 뭐 바이올린 못한다, 피아노 못한다 그러면 그냥 농담이지만 그 저 냄비 가지고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별거의 음악이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소리나게 두드리는 게 더 좋아요. 뇌는. 그 저음잔하게 두드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든지 가지고 그냥 때려요. 노래하면서. 음악을 틀거나 뭐 들어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뭐 제일 많이 발달하고 우리에 가까운 게 인터넷하고 전화일 거예요. 그렇죠? 전화. 그 휴대전화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전에는 왜 있어요? 그 뭐 김영자 뭐 얼마에 얼마 뭐 김영자 B 얼마 이러고 외우고서 이제 그 외워 가지고 그 전화 걸고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나게 손에다 써가지고 가서 이렇게 놓고 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거 역할 머리를 쓰지 않아요. 손 만나면 아 뭐 반갑습니다 연락처 주고 서로 휴대폰 중에다 찍어줘요. 그러면 한 번 찍는 순간에 뇌세포 하나가 죽어요.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휴대전화 가능하면 되도록 쓰지 마세요. 그냥 걸고 받고 하지만 그 저장해 놓는 거. 저장해 놓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뇌가 씁니다. 다행히 요새 하도 휴대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노인들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 나온 거. 그러니까 훨씬 머리 좋아지는 거라 다행히. 젊은 사람들 그거 가지고 보고 다니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 뇌에 걱정이 돼요 사실은. 더 많이 그 저장하니까. 저장하는 거 절대 그 좋아하지 말고 피하라. 가능하면 중요한 거 되도록 저장하지 않도록. 근데 또 약자만 써놨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 기억력에 좋다는 게 많아요.
뭘 먹었더니 좋았다. 뭐 아까 이제 호들 먹었더니 좋았다. 뭘 먹었더니 좋았다. 뭐 가다가 번개를 만졌더니 완전히 머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제가요 박사님 길을 가다가 번개가 팍 맞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억력이 쫙 살아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번개 한번 더 맞으시오. 내가 응답하는 뭐 이런 것도 음식 얘기도 있고 뭐 해조류가 어쩌고 뭐가 어떻고 또 뭐 파가 뭐 파를 먹으면 어떻고 뭐 얘기 많잖아요. 근데 그럼 뭐 전부 다 지금까지 아인슈타인이게 그죠? 그런 얘기 믿지 마세요. 절대 뇌 좋아진다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노력하고 원래 좀 타고나기도 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그걸 쓰느냐 하는 거지 그게 뭐 먹어가지고 뇌 좋아지는 거 없습니다. 가끔 기억력 같은 걸 좋게 해주는 그런 약은 좀 이따 내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 5번째 뭐냐면 나이가 든다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나이 들수록 거꾸로 가는 사람 많은데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지 그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억력 떨어지잖아. 그걸 그냥 좋게 생각하세요. 시청자분들도. 당연한 거지. 만약 계속 총명해봐요. 골치 아파서 못 살고 온갖 기억이 다 나면 그거 어떻게 살아 도대체 말이야. 어떤 사람은 60년 전의 일을 기억해가지고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때 걔를 가만히 안 둘 걸 뭐 이러면서. 저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기억력 떨어지는 걸 감사하세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되면 돼요. 그 다음 또 제일 우리가 걱정은 남하고 비교하는 거. 쟤는 어려서부터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요새도 쟤는 아주 기억력이 너무나 좋다고. 나는 쟤보다 공부 잘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 친구는 난 낫죠. 남과 비교하는 데서 기억력도 문제가 되고 골치 아프지만 거의 인생도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냥 자기 기준 속에서 그 바보처럼 살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해요 사람들이. 예?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기억력 같은 거를. 나는 가능하면 텔레비도 보는 것보다 라디오를 들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텔레비전은 눈에 보이지만 라디오는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드라마 우리 때는 청실, 홍실 전부 다 라디오 듣고 모였다. 그리고 막 그 상상하면서 봤는데 그래서 막 정말 멋지게 생긴 배우자한테 실질 보니까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 이미지가 꽤 농담까지 하는 적이 있었는데 요새 텔레비로 직접적으로 나오니까 상상할 시간이 없어요. 유치하고. 가능하면 그 상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떤 때는 라디오 좀 이렇게 들으면 상상하면 좋잖아요. 또 음악도 이렇게 배경이 나오는 거보다는 그 음악이 나올 때는 상상하는 거. 클래식 듣고 뭐 들으면서 그런 그 상상하는.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상상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 나쁘지 않으면 그 뭐 경제적으로 괜찮으면 그 먹어도 괜찮죠. 대신 중요한 건 절대 이게 해롭지 않다. 그걸 전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에 대해서 얘기 나온 사람들 많아요. 뇌에 좋은 음식. 한 번에 열거에 뭐 그때 사잡수시라는 거 아니야. 혹시 먹어서 손해 볼지도 몰라. 그러나 혹시 말해 이거 뭐 사람이란 게 그게 있는 거예요. 저 암시를 해주면 그게 그렇게 됩니다.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좋아져. 그러면 그게 그런 걸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꼭 그거 먹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뭐 하나 먹고 가는 사람 많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 암시를 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해롭진 않아요. 그래서 그 뇌에 좋은 음식이 뭐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셔야 돼. 환자인 경우는 의사 진료 받으셔야 돼. 그냥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냥 이것저것 뭐 좀 해본다 하면 하셔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 이거 많이 먹대. 근데 이건 싸니까 뭐 손해 볼 거 없이요. 그냥 먹으면 되니까. 근데 하여튼간에 비타민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 소위 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영양을 공급해 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도움 주는 게 아니냐. 뭐 어떤 사람 등 푸른 생선 얘기다 그러는데 그냥 그걸 한번 쓱 지나가는 거로 얘기 드세요. 자, 그런데 이제 치매 환자가 생겨요. 그 치매가 뭐냐면 아까 이제 해마가 고장이 난 거예요. 치매가 왔어요. 그럼 치매가 왔을 때에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첫째 뭐냐면
제일 힘든 게 가족이에요. 본인은 행복해요. 그저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은 특히 그 자식 간에 많이 싸움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책상을 열었다 하고 갑자기 막 내 금반 잊어버렸다고 너 도둑녀라고 막 진짜인 줄 알거든. 나중에 거기 있어요. 그리고 밥을 지금 막 먹었어요. 근데 자기 딸이 왔어요. 처음 시작할 딸이 왔어. 얘 너희 세연이가 나 굶긴다. 그러니까 며느리고 저 신이가 얼마나 언니 말이야 우리 엄마 굶긴 바로 전에 먹었다고. 처음에 싸움 깨나 시키고 여러 구경해요. 또 진짜 구경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처음에 치매인데 점점점 갈수록 아무것도 모르죠.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또 건망증 뭐가 좀 좋은 게 없을까 하는데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아세틸콜린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게 전달되니까 옮겨서 자극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치매라는 거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아미로이드라고 부르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게 뇌 속에 생겨가지고 그냥 뇌를 막아버려요. 뇌를. 뇌가 움직이지 못하고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신경반도 생기고 이런 아밀로이드라는 게 생겨서 또 치매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치매의 원인은 뭐냐면 한 15%는 갑상선, 저하증 이런 원인이 있고 75%는 대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망령, 알츠하이머 치매. 그 두 번째는 혈관이 문제가 생긴 뇌혈관인데 혈관성 치매 이렇게 보통 나눕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치매 환자는 첫째 좀 보기 싫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기억력, 인지 능력을 도와주는 약을 좀 먹여요. 근데 그 약들이 지금까지 나온 게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분해되니까 그게 필요한데 그걸 막아주는 그런 약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냐면 이 치매 환자들이 모르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우울해요. 우울증 또 우리 약 드립니다. 이래서 지나가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 원지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 있어요? 그래서 포리가라, 포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원지는 되게 시베리아나 몽고 그런 추운 곳에서 재배되는데 한국은 그냥 야생거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지라는 곳에는 사포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 사포닌이라는 물질이 물이 들어오면은 A, B로 나뉘어요. A비로 나누는데 이 물질이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원지 식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원지는 3cm 되는 그런 건데 여기 나오네요. 이 3cm 되는 것 중에서 이런 뿌리, 이 뿌리에서 나오는 물질을 보면은 추출했어요. 이렇게 추출해서 한번 그걸 가지고 우리 기억력을 도와주는 그런 게 지금 실험이 돼서 나와 있어요. 나는 원지를 먹으려는 거 아닙니다. 그건 몰라요. 뭐가 들었는지. 그래서 그 물질을 뽑지만 나머지는 뭔지 모르잖아.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들었지만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거기서 추출한 물질이에요. 굉장히 현대의학적이죠. 현대의학은 증거가 없으면 안 믿어요. 아무리 이건 몸에 좋다. 그거 안 믿어요. 그 증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물질을 뽑아서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그게 부작용도 있고 효과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거를 먹게 하는 게 현대의학이에요. 그래서 대개는 꽤 많은 사람을 가지고 15년, 20년 연구해요. 여러분 약 하나를 한 톨 먹는 그 약도 어떤 곳에서 물질을 추출해서 그걸 10년, 15년 연구한 거예요. 아, 얼만큼 먹이면 괜찮다. 어떻게 먹는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런 건데 이 원지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저 믿어도 안 될지 모르지만 혹시 총명탕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총명탕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럼 혹시 저기에 뭐가 좀 물질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여러 가지 착안해서 그 물질을 원지라는 그 뿌리에서 해낸 거예요. 그래 뿌리 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우리가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걸 보면 기억력이 이렇게 좋아진다.
예? 그래 이런 거 뭐냐면 이제 그 쥐에서 한번 이런 저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 쥐에 가지고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 쥐 실험이 다 끝나 쥐는 쥐죠.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믿을 필요 없어. 아, 내가 쥐야? 그러니까 쥐 실험 끝나면 그래 반드시 할 게 인간 실험이에요. 근데 인간 실험은 굉장히 힘듭니다. 인간은 귀한 거거든요. 쥐는 미안하지만 실험하다가 좀 돌아가셔도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뇌 째서 뇌 뽑아다가 실험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쥐의 뇌를 가지고 막 스트레스 실험도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통해서 봤고, 또 쥐한테 스트레스를 줘봤어요. 그러면 우리 뇌 속에는 펫이라고 부르는 기계가 있어요. 보니까 정상은 이렇게 찍어보면 빨개요, 저렇게.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초록색이 돼요. 근데 이 물질을, 원재 뽑은 이 물질을 먹여봤더니 빨갛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쥐 실험, 그래서 이런 원재에서 나온 그런 그 물질, 이 물질이 테미폴라, 좀 길어서 내가 뭐라고, 사포게닌 그렇게 하시면 이게 뭐냐면,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뇌 속에 신경 전달 물질 있죠. 그 아까 아세틸콜린이나 그런 걸 없애는 그런 거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지 않죠. 그렇죠? 두 번째, 아까 치매는 단백질이 생겨서 또 뇌에 퍼져가지고 생긴다고 그랬죠. 그 소위 말해서 뇌 단백질의 독소, 그걸 갖다가 또 좀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콩파 옆에 있는 부신 호르몬이 올라가요. 그걸 콜티코스테로이드라는데 그걸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런 물질을 추출해서 쥐에 해봤더니 빨간 거 아까 보셨죠? 그것처럼 스트레스도 떨어뜨리더라. 코디고스. 그 다음에 또 물론 그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걸 없어지는 걸 막아주더라. 그다음에 단백질 물질을 독소를 제거해 주더라. 그런 걸 이제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인간에게 써보자. 소위 이게 브레인 11을 BT11이라고 불러요. BT11. 근데 그 영어를 써야 되나 봐. 또 이렇게 이런단 말이야. 그래야 좀 그런 거죠. BT11인데 이런 추출 물질, 이거를 쥐 실험을 통해서, 쥐는 쉽잖아요. 이 뇌를 찾아서 해보고, 또 이런 실험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검증 방법을 동원해요. 그리고 조금 놔보고, 많이 놔보고, 덜 놔보고, 좀 더 오래 기다려보고, 이런 실험을 참 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실험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 저희가 얘기했지만 스트레스를 줄여주더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시지만 뇌가 빨간 게 정상인데 스트레스는 초록색이 되는데, 이걸 BT11을 했더니 빨간색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뭐냐? 소위 콩팥 옆에 부신에서 나오는 코티솔, 이거 양을 떨어뜨리더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치매가 되는 게 단백질이죠. 단백질 물질, 그의 독성을 없애주더라. 뭐 그런 게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거, 그 뇌 신경 전달 물질, 이게 없애주는 물질, 그걸 없애줘요. 그러니까 지용되더라. 이제 이런 걸 주위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의사들이나 연구자들이 반드시 할 거는 말로 안 돼. 이런 걸 논문을 내야 돼요. 논문을 내서 학술지에 게재돼서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또 학술지에 내면 이런 논문을 거꾸로 검증하는 그룹이 있어요. 진짜인지. 그런 그룹. 그래서 그렇게 해봐서 지금 나온 그 논문이 쥐에 관한 논문으로 그게 아직까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쥐는 좋은데 이게 사람에게 좀 해야 될 게 아니냐. 사실 근데 임상실험이 어려워요. 사람을 한다니까 누가 그걸 찬성을 하겠어요. 뭔지도 모르는 거. 그런데 설명을 하고 또 그 논문을 좀 믿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이 기억력과 또 치매를 하여튼 좀 잘 치료하는 방법을 노력해야 될 인간 이상. 그러니까 그런 물질을 또 한번 해봐야 된다는 사명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 깔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볼 때, 쥐에서 그랬어? 그리고 혹시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우리 조상들이 뭐 총명해진다고 썼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번 뭐 해보자. 이제 그래 가서 의사들이 저걸 하면
그러면 이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연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 이런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다 이걸 다 리뷰해가지고 다 검증해가지고 그럼 한번 해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60명의 그 기억력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서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요 BT11을 100ml도 줘보고 300ml도 줘보고 나눠 줘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6주, 8주 조금 뭐 짧긴 했어요. 좀 더 가긴 가야 돼. 6주, 8주도 쉽진 않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도 하다가 간둔다고 가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6주, 8주를 2번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 그 보라의 병원에서 결과가 그 기억력이 한 5% 정도 좋아지더라. 그 기억력 어떻게 하냐면 검사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검사하지만 그 컴퓨터가 딱 들어가면 시각, 판단력, 공간력, 뭐 기억력, 문제 이런 걸 딱 컴퓨터로 해가지고 나와요.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서 그걸 해보니까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또 길병원이라는 데 인천의 길병원에서 한번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제 BT11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그 햇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의사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증거가 있는 거 외에는 쓰면 안 돼요. 증거가 이슈에 나온 것도 그걸 다 쓰려면 인생이 짧아요. 얼마나 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데 증거가 있는 거는 우리가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특히 어느 정도 우리가 무슨 추출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부작용이에요. 예, 또 확실히 얘기하지만 선진국과 선진국은 아주 써본 거 아니면 안 해요. 후진국은 막 새로 나와요. 그래서 선진국은 라식 수술도 한 30년 기다렸다 해요. 다른 나라에서 30년 동안 해보고 괜찮나 봤다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선진화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인체에 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BT11은 아직까지 작은 임상 연구예요. 3번이지만 부작용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치매에 먹는 약이 좀 나와 있어요. 시중에. 한 3가지 정도 외국계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원주에서 나온 이 사포닌, 사프겐 이걸 가지고서 BT11 만든 거 한번 우리에게 써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 기억력 우리가 중요하죠. 또 건망증 그걸 없애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운동하고 또 명상도 하고 술, 담배 피하고 그 스트레스도 없애고 또 뭐 레디오 듣고 모든 걸 하지만 그 중에 하나도 만약 어떤 게 우리에게 도움된다면 부작용이 없다면 한번 같이 해보면 더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이 소위 뇌 건강, 그 중에서 건망증, 그 중에서 기억력, 그 기억력 가운데 우리가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거, 그걸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뇌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평소에 그 스트레스 없애고 자기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세월이 가면 자연히 뇌도 늙으니까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게 제일 좋은 뇌 건강 비법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